안녕하세요. 2008년 8월 일론 머스크의 통장에는 단 한 번의 발사를 더 시도할 돈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로켓이 또 실패했다면 스페이스X는 그날 역사에서 지워졌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회사가 지금 인류의 화성 이주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스페이스X가 진짜 하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이야기입니다. 2002년 일론 머스크는 남아프리카 출신의 억만장자였습니다. 페이팔을 팔아 손에 쥔 돈은 약 1억 8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2천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죠. 보통 사람이라면 평생 쓰고도 남을 돈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돈을 로켓 회사에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렸습니다. 우주산업은 국가가 하는 일이라고, 민간 기업이 로켓을 만든다는 건 미친 짓이라고. 사실은 당시 기준으로 그 말이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로켓 한 기를 발사하는 데 드는 비용은 수천억 원이었고 한 번 쓰면 바다에 버렸습니다. 비행기로 치면 뉴욕에서 런던을 날아간 뒤 비행기를 통째로 바닷속에 던지는 것과 같은 구조였습니다.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수십 년간 세상 모든 나라가 이 방식으로 우주에 갔습니다. 머스크는 여기서 하나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로켓을 다시 가져올 수는 없을까? 단순한 질문처럼 들리지만 이 질문에 답하는 데 인류는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스페이스X가 처음 만든 로켓은 팰컨 1이었습니다. 팰컨 9의 전신이 되는 작고 가벼운 로켓이었죠. 2006년 첫 발사, 실패. 2007년 두 번째 발사, 실패. 2008년 세 번째 발사, 또 실패.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 순간이 찾아옵니다. 2008년 회사의 마지막 자금으로 시도한 네 번째 발사. 이번에도 실패하면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팰컨 1은 그날 처음으로 우주에 닿았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수개월 뒤 나사는 스페이스X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 ISS에 화물을 운반하는 임무였습니다. 정부가 민간 로켓 회사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의 진짜 목표는 화물 운반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원한 것은 재사용 로켓이었습니다. 로켓이 발사된 뒤 하늘에서 다시 내려와 발사대 위에 정확히 착륙하는 것,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처럼 몇 번이고 다시 쓸 수 있는 것. 2015년 12월 팰컨 9의 1단 로켓이 처음으로 지상에 수직 착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로켓이 불꽃을 내뿜으며 하늘에서 천천히 내려와 발사대 위에 꽂히는 그 장면은 전 세계 우주 덕후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팰컨 9 하나를 새로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약 600억 원입니다. 재사용하면 연료비와 점검 비용을 포함해도 수십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팰컨 9 1단 로켓은 현재까지 한 기가 20번 이상 재사용된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같은 로켓이 20번 하늘을 다녀온 겁니다. 이 기술이 우주산업 전체의 판을 바꿨습니다. 발사 비용이 낮아지자 이전에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일들이 가능해졌습니다. 스타링크, 즉 전 세계 어디서나 인터넷을 쓸 수 있게 만드는 인공위성 네트워크가 하늘을 채우기 시작했고 민간인이 우주에 가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2020년에는 스페이스X가 나사 우주비행사를 ISS까지 직접 실어나르는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미국이 우주왕복선을 퇴역시킨 2011년 이후 9년 만에 자국 땅에서 자국 로켓으로 우주비행사를 올려보낸 첫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사실 머스크에게 준비운동에 불과했습니다. 스타쉽, 이 이름이 스페이스X 혁명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스타쉽은 높이 121m, 아파트 40층 건물과 맞먹는 크기의 초대형 로켓입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만든 로켓 중 가장 큽니다. 추력, 즉 로켓이 밀어올리는 힘은 아폴로 11호를 달에 보냈던 세턴 V 로켓의 2배에 달합니다. 그리고 스타쉽 전체가 이 아래 모두 재사용 가능하도록 설계됐습니다. 2024년 스타쉽은 발사와 함께 1단 부스터인 슈퍼헤비가 발사탑의 기계 팔에 잡혀 귀환하는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로켓이 하늘로 날아갔다가 발사탑 아래 낚아채지듯 돌아오는 그 장면은 많은 과학자들도 처음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었습니다. 집게 2개로 수십 층 건물 크기의 로켓을 공중에서 잡아내는 것, 상상만 해도 아찔한 일이죠. 머스크가 스타쉽으로 궁극적으로 하려는 일은 화성 이주입니다. 단순한 탐사가 아닙니다. 그는 2050년까지 화성에 100만 명이 사는 자급자족 도시를 만들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왜 화성일까요? 머스크가 여러 인터뷰에서 밝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인류가 지구 하나에만 있는 한 어떤 재앙 하나로도 멸종할 수 있다는 것. 화성은 백업 드라이브 같은 존재입니다. 하드디스크 하나에 모든 것을 저장하지 말라는 경고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머스크는 인류 자체에 그 논리를 적용한 겁니다. 물론 화성 이주는 아직 수많은 난제를 품고 있습니다. 화성까지의 거리는 지구와 가장 가까울 때도 약 5,500만 킬로미터, 빛의 속도로도 3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스타쉽으로는 약 6개월에서 9개월이 걸립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우주 방사선, 극한의 추위, 중력 부재로 인한 신체 변화를 버텨내야 합니다. 화성에 도착해도 대기압은 지구의 1%도 되지 않고 산소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나사의 마스 옥시전 인시투 리소스 유틸라이제이션 익스페리먼트, 줄여서 MOXI라는 실험 장치가 이미 화성에서 산소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2021년 퍼서비어런스 탐사차에 실려 화성에 간 이 장치는 화성에 이산화탄소를 분해해 사람이 숨 쉴 수 있는 산소를 실제로 생산했습니다. 작은 시작이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스페이스X가 뒤바꾼 것은 로켓 기술만이 아닙니다. 우주는 국가만 갈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바꿨습니다. 한 민간 기업이 20여 년 만에 국가 우주기관들과 업계를 나란히 하거나 앞서는 기술을 갖추게 됐습니다. 그 파급 효과로 블루오리진, 로켓랩, 버진 갤럭틱 같은 후발 민간 우주기업들이 줄줄이 등장했고 우주 발사 비용은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스타쉽은 여전히 시험 비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나사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즉 인류를 다시 달에 보내는 계획의 스타쉽을 달 착륙선으로 선정했습니다. 머지않아 스타쉽이 인간을 달 표면에 내려놓는 장면을 우리가 직접 보게 될 날이 옵니다. 그날이 오면 1969년 아폴로 11호가 달에 첫 발자국을 남긴 것처럼 또 하나의 시대가 시작될 겁니다. 한 남자가 로켓을 다시 가져올 수는 없을까라고 던진 질문 하나가 인류가 두 번째 행성을 꿈꾸는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우주는 더 이상 몇몇 국가와 우주비행사들만의 공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 이 이야기는 절반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다음 편에서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